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하세요. 1948년 5월 10일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달려온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역사적인 매 순간을 기록한 당신의 민주주의 저축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백일홍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후보만큼 선거 이 자체에 대해 평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나요? 제가 나와 있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는 시민들이 선거에 대해 보다 깊이 알고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선거 역사 전시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선거에 대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다채로운 전시가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관심이 높아지는 대한민국 선거. 선거는 투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 그 자체에는 알아보면 무수히 많은 요소와 과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 많은 선거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놓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시체험관 함께 둘러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 이 선거 역사 전시관을 소개해 주실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선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선거는 많이 해보긴 했는데 네. 이렇게 선거에 대한 전시는 처음 보거든요. 네. 어떤 전시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선거 전시 체험관인데요. 네. 이쪽에는 선거의 역사를 담은 역사관이 있고요. 저쪽에는 투개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네. 선거 역사관을 보면서 우리 선거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가 모두 모였다. 연도별로 기록된 선거와 당시 후보들의 포스터, 투표 모습까지. 본 전시는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오는 6월 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라는데요. 한 땀 한 땀 정성껏 마련한 선거의 역사들.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여기는 역대 선거 역사가 담겨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1948년 50 총선거 이래 치러졌던 선거사들을 담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접 선거만 해도 13번 치렀고요. 네. 국회의원 선거는 21번, 그리고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7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이 치렀고요. 그때 또 일어났던 네,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데는 시읍, 면 이런 건 면장선거 네, 이게 지금은 없죠.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제2공화국 시기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의 역사들도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문이 약간 선거의 시작으로 가는 기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1950년대 투표소 모양을 그대로 재현했고요. 네. 저 안쪽에는 투표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형상해 놨습니다. 그럼 이 실제로 본단 이 문을 들어가면 선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1948년 50 총선거 당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네, 뭔가 떨리는데. 네. 대한민국 민주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50 총선거. 50 총선거는 민주선거의 기본이 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을 갖춘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선거였고 95.5%에 달하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입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 입구에 줄을 사람들이 서 있어요. 저희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얀 한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조선시대 분들이죠? 네. 당시에는 남조선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많이 쓰였을 정도로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잘 보시면은 후보자들의 전단지 속에 작대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당시 문맹률이 한 7, 80% 정도 달했기 때문에 아직 숫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후보자들을 작대기 숫자로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투표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1948년 50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가 개원되고 이로써 자주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 이를 시작으로 해마다 실시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갔습니다. 당시 출마했던 후보들의 홍보물도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참 신기했는데요. 이렇게 보니 마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거리에 붙여진 후보자 선거 벽보를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는 후보자가 2명인 줄 알았는데 사진이 한 분이 없네요. 아, 네. 요 선전벽보는 1960년 제4.5대 정부통령 선거 선전벽보인데요. 민주당의 선전벽보입니다. 네. 보시면 대통령 후보의 조병옥, 부통령 후보로 장면이 나왔었죠. 근데 선거를 앞두고 이 조병옥 후보가 사망하는 바람에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세우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두었던 그런 벽보입니다. 이 벽보를 민주당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당시의 기록 영상이라든가 기록 사진을 통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실물로 확인되기는 이게 처음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고 너무 신기하셨겠어요. 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자료가 남아있다는 게. 당시 출마한 사람들의 선거 홍보물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했던 투표 기구, 기표소, 투표함 등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근데 선생님, 여기에는 또 낯선 게 있습니다. 우편 투표함이라고 있는데 투표를 우편으로 보냈었던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제 과거에는 선거일 당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그런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전 투표로 변경이 되었죠. 이 투표함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959 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했던 우편 투표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막 찌그러져 있고 막 저 표지는 물에 젖어 있는 막 그런 상황이고 낙서도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 이제 혼탁했던 선거 열기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사소한 오해로 이제 시위대한테 여기 뺏겼던 그런 투표함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투표함을 다시 이제 되찾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구로구청이 불에 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8년 50총선거부터 현재 선거까지 한 땀 한 땀 나열한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선거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과정들이 있었는지 알게 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선거를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투표를 관리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 역할은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전 시간에도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과 기능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1960년 3.15 부정선거. 이를 통해 시민들 사이에서 공명선거의 필요성을 확산시켰고 이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됩니다. 전 선거관리위원은 어떠한 권세나 정파와도 타협 동조할 수 없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할 수 없으며 어떠한 유혹과 유인에도 유도될 수 없으며 어떠한 이권도 명예도 금전도 털끝만큼의 효과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사광욱 위원장 담화문 중. 뭔가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선관위에서 일하시면 더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 담화문은 1963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창설이 되고 처음으로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이제 다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표가 되는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이 글을 볼 때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과 탈법 선거에 맞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1994년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공명선거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까지 민주주의 사수에 앞장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선관위의 노력이 합쳐져 점차 투표 참여의 방식이 효율적으로 자리 잡히고 마치 올림픽처럼 볼거리가 많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축제이자 스포츠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시관 왼쪽에 마련된 선거 체험교육관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건 선거 벽보 체험 콘텐츠인데요. 자신이 직접 사진을 등록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디자인해서 후보자 선거 벽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보자 연설대에 올라서 직접 사진도 찍고 후보자의 기분도 느껴봤고요. 증강현실을 이용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는 이채로운 체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 경험이 없는 어린 자녀를 위해 미리 투표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만날 수 있는데요. 신분증 확인부터 직접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기까지의 과정이 그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보셨으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어려운 게 없네요. 네, 투표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네. 이쪽 개표는 아마 보신 적이 잘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게 실제로 하는 그 기계랑 똑같은 건가요? 네, 실제로 하는 기계들이고요. 이쪽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는. 네. 후보자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건 지금은 기계로 일단 먼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밤샘 개표하다 보면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수도 하고.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들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요? 안에 이제 광학 센서가 들어 있어가지고 기표된 마크를 인식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각 후보자별로 분류가 되고 요 끝에는 이제 재확인 대상. 어떤 코드를 재확인 대상인가요? 살짝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규로 기표가 되었지만 이제 손에 인주가 묻어서 이제 이렇게 된 경우, 이것들은 이제 한 번 더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군데 기표를 한 경우입니다.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 찍혀도 재확인 대상으로 되네요? 네, 재확인 대상으로 되지만 한 군데 칸 한 군데에 찍혀 있다. 그러면 이제 유효표가 되겠죠. 지금처럼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찍혀 있으면 이제 무효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요것 같은 경우도 무효표가 돼요. 이런 것들은 직접 이제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표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는 해킹이나 조작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연결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끝으로 저의 눈길을 끈 작품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요. 드로잉의 대가 김정기 작가의 작품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역사를 캔버스 하나에 담아낸 그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걸어온 길, 그리고 선거 체험관까지 모두 둘러봤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하면 투표만 하는 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걸 보니까 한 표 한 표가 더욱 소중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알아본 대한민국 선거 역사 전시관 어떻게 보셨나요? 전시는 6월 3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방송 보시고 꼭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리포터 백일홍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